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개발자란 무엇인가, 웹개발 독학하기 전에 이해부터 해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이해부터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과 웹은 동일하지 않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처음 할 때 생각해보면, 인터넷에 어디 쳐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인들 지금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봐, 인터넷은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www라고 말하는 월드와이드 웹을 뜻해요. 그래서 그 월드와이드 웹과 인터넷은 달라요. 인터넷은 통신이 되는 환경 그 자체를, 네트워크 통신이 되는 그 환경 자체가 인터넷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거는 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하고 받는 월드와이드 웹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팀누버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홈페이지 자체를 여는 행위 자체는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이제는 웹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요청한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웹 개발자가 뭐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왕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홈페이지나 만들지 뭐 요 정도만 알아도 다행인데, 사실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전망은 또 어떻고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뭐 나름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개발자의 70%는 웹 개발자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라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웹 개발자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큰 플랫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전망 자체는 무난하다.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잘하면은 연봉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분야인데, 사실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실력 차이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이런 곳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다른 개발자들에 비해서. 근데 다른 개발자도 뭐 잘하면 괜찮아요. 어쨌든 웹 개발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월드와이드 웹 환경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HTML이나 여러가지 문서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통신 환경이 월드와이드 웹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주고받는, 그래서 웹을 하나의,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페이지를 주고받는, 주소가 있고 이렇게 주소가 있고 이 페이지를 주고받는 이런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프론트엔드는 이런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이게 웹브라우저죠. 크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발자 모드 켜놔가지고 옆이 이런 건데, 보통 요런 페이지가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페이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크롬 환경에서, 이런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프론트엔드라는 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말고 이제 사용자에게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 서버에서 로그인 같은 거, 처리 같은 거 해주는, 우리 막 정보 같은 것들 회원 가입하면은 해당 서버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로그인할 때 회원 가입한 내역을 그 서버에서 확인을 해서 그리고 로그인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서버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상대의 서버가 있어요. 우리가 회원 가입도 하고 로그인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처리하는 서버, 그쪽 서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게 프론트엔드. 그리고 반대로 그쪽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거는 백엔드 프로그래밍 서버죠. 근데 되게 독특하실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개발자 모드를 좀 켜놨어요.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페이지 소스 보기 하시면은 나오는 페이지가 요런 것들이거든요. 요렇게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소스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사실상 문제가 되겠죠.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웹은 다른 플랫폼과는 좀 독특하게, 다르게도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개념이 좀 더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프론트와 백엔드의 개념이 똑같이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꼭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꼭 이런 개념이 없으면 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눠졌지? 이게 되게 모호하고, 그러면은 사실 모호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스스로 이제 위축이 되죠. 내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나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크게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프론트엔드, 그리고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백엔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은 무엇인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잡아줘요. 구조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소스들 중에 이렇게 헤드란 부분, HTML 버전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꺽쇠로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구조를 잡아주는 부분이 HTML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문법 이렇게 열고 닫고 해가지고 화살표 열고 닫고 해가지고 타이틀 이런 부분도 HTML이고요. 그래서 HTML은 전반적으로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부분을 관장한다. 동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동적이다의 반대말인 정적이다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정적인 경우에는 뭔가 멈춰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멈춰있는 상태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현재는 되게 정적이잖아요. 그냥 멈춰 있잖아요. 페이지가 문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HTML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전송하면 되고, 이렇게 페이지 하나만 주고 이미지만 딱 뿌려주고 하면은 끝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웹페이지가 예뻤으면 좋겠고, 조금 더 웹페이지가 동작이 막 이렇게 화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켜지듯이 쫙 이렇게 켜지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사실 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스타일시트 같은 것들이 잘 맞물려져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이런 동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딱 올렸을 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색깔 바뀌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스타일시트 같은 거를 서로 콜라보레이션 한다 그러죠. 두 개를 좀 합쳐서 좀 예쁘게 만들고 좀 잘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말고도 얼러트 창에 그래서 경고창 같은 거 띄워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 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버튼이 따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에 딱 담으면은 페이지가 세로 고침도 안 되는데 여기 뿅 떠가지고 뭐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시트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팀노바 홈페이지 보시면 intro dark.css 이런 식으로 요런 스타일시트 파일들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파일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타일시트의 일부분이 살짝이 들어있는데, 요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어떻게 마진값, 이거를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릴지 뭐 그런 여러가지 일련의 이것저것 그 속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정도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거든요. HTML과 자바스크립트와 스타일시트 요 3가지 정도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 3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저기도 레벨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굉장히 잘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가장 힘든 건 어떤 이제 웹브라우저와의 어떤 시너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웹브라우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에 규격에 맞춰주면서 잘 동작할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속도도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개발에 좀 특화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초반에 하기에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급 레벨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는 아까 웹브라우저는 설명을 제가 밑에다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근데 단순히 저장하는 공간만 가진 게 아니고 뭐 서버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능 최적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보안적인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저장을 좀 해가지고 쓰면 우리가 파일 같은 거에 그냥 텍스트 파일 만들어서 저장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굉장히 오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뭐 RDBMS 중에 오라클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몽고DB도 많이 쓰고 뭐 레디스도 많이 쓰고 이런 노에스QL이라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들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원가입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파일부 쓰는 것보다 훨씬 여러모로 나으니까 쓰는 것이다. 우리가 회원가입하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백엔드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데 백엔드는 밑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웹서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말한 www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전송해주는 웹 통신, 정확히 말하면 HTTP 통신을 지원하는 웹서버라는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웹서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가 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웹서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버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요즘 PHP 쪽에서 많이 쓰는 아파치나 뭐 엔진엑스 뭐 이런 거 적당히 쓰셔도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쪽에서는 뭐 아파치 톰캣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보편적인 서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몇백 개 넘나, 한 500개 가까이 넘을 거예요. 한 4,500개 될 건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버들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웹서버는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여기서 다 말씀드리죠. 네, 일단 웹 개발은 상호 연결성을 가지는데 이제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쪽은 사용자 PC예요. 이쪽은 서버 PC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사용자 PC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그 웹서핑을 하려면 웹브라우저를 키죠. 웹브라우저를 키는데 사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구조를 잡아주는 HTML, 그리고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는 스타일시트, 이 세 가지로 나뉘었다 그랬죠. 여기서 보통 이렇게 서버를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페이지 요청을 하잖아요. 유튜브.com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제 DNS라고 해서 이런 도메인 네이밍 서비스라 그래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서버를 찾아줍니다. DNS에서. 그래서 찾아주면 그 서버로 서버 PC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PC가 서로 연결됐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 처리를 해주는데요. 웹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다른 서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같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할 겁니다. 서버 컴퓨터라고 특별하진 않아요. 서버 PC가 있고 서버 PC 안에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요청을 하면 이 웹브라우저와 통신하려면 서로 약속된 어떤 통신 규격이 HTTP 통신이거든요. HTTP 통신 규격에 맞춰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내가 한국어로 저 사람에게 소통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좀 어긋나잖아요, 소통이. 근데 HTTP 통신도 그런 어떤 통신 규격이라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대답해줘라 라고 해서 웹브라우저는 자신이 통신하는 방식과 나 한국어 쓰고 있고 HTTP 몇 버전 쓰고 있고 나의 요구사항은 이래 라고 하면서 페이지를 요청을 해요. 웹서버한테 보내주면 웹서버는 그 요구사항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를 처리해서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회원가입이라고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하고 정보를 이렇게 보내요. 1번처럼. 그러면은 그 1번처럼 보내면 1번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를 처리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 처리를 할 때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줘라 라는 그런 구문이 있는 페이지라면, 그런 요청한 곳이, 그러면은 이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잘 들어갔어 라고 신호를 주고 사용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웹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PHP나 SQL이에요.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RDBMS라는 그 용어에서 쓰이는 거고, 사실 뭐 어떤 카산드라 같은 NoSQL 같은 경우는 CQL이라고 자체적으로 만든 그 시퀀스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CQL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만의 고유의 언어들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어쨌든 회원가입을 저장을 하고 그 가져온 걸 웹서버에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뭐냐? PHP나 백엔드 언어라고 하는 자바나 PHP나 단넷이나 아니면 루비나 파이썬 같은 이런 백엔드 언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백엔드 개발자,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회원가입을 해서 가입이 성공했습니다. 페이지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스 파일을 전송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보셨던 요 페이지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가서 제가 일단 캐시를 싹 다 지우고 이건 개발자 모드예요. 여러분들도 열 수 있어요. 어떻게 여시느냐면은 그냥 나중에 크롬에서 개발자 모드 여는 법 찾으세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묘하게 이런 게 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슝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파일을 받아와요. 이거 받을 때 얼마나 걸렸습니다 라고 각자 다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왔으며 어느 정도 걸렸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일들을 일단 받아오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받아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스 파일을 전송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시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웹브라우저가 패킷을 받으면요, 웹브라우저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웹브라우저는 단순하지 않고요,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웹브라우저 엔진이라는 건데, 크롬에도 있고 파이어폭스 같은 어떤 이런 웹브라우저마다 조금 사용하는 엔진이 좀 다른데 핵심은 똑같아요. 지금 아까 소스 파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렇게 소스 파일이 일단 서버에서 가공돼서 전송을 하면 요 파일 구문들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DOM이라는 구조로 객체지향적인 구조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부터 이런데 보면은 DOM breakpoint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하게 많이 써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DOM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제 소스 파일을 만들어줘요. 왜냐면 웹브라우저에서 이 의미를 해석해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DOM 파싱이라는 거랍니다. 이제 파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영어로 온 파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한국어야. 그러면은 영어로 갖고 온 거를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글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게 의미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의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렌더 파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렌더 파싱은 화면에 보여주는 거, 쉽게 말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를 렌더링 한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중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의미를 분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파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 다음에는 관련 파일을 요청해요. 정확히 말하면 파일을 먼저 요청을 하고 렌더 파싱을 하겠네요. 돔 파싱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일을 요청하는데 이 파일 요청 과정을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캐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시를 지워야 정확한 사이즈랑 시간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캐시 같은 걸 지우고 보시면 이렇게 총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파일들이 되게 많이 와요. 지금 보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되게 빨리 실행이 됩니다. 빨리 실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들을 좀 분석을 하고 나니까 요청해야 될 페이지들, 정확히 말하면 돈 파싱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게 먼저겠네. 돈 파싱을 먼저 한 다음에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서버에서 요청을 해요. 웹브라우저가 판단해요. 즉 여기는 우리가 홈페이지 한 페이지만 요청한 것 같아도 사실 이만큼 많은 동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굉장히 순식간에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갖고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쪽에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아직 한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화면에 그리기 및 자바스크립트 동작하게 만들기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화면에 일단 그리는 거는 보셨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동작시켜야 돼요. 왜냐? 동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고 그냥 끝나면 정적인 상태라 이걸 눌러도 색깔이 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뭘 눌러도 동작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뭐 경고창에 띄워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항상 이렇게 다 출력이 된 상태에서도 내가 실행될 구문이 있다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하는 라이노 엔진이라든지 V8 엔진이라든지 정말 무수히 많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무언가를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히 이 페이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를 하고 있진 않네요. 좀 의미를 더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이미지 바꿔주고 뭐 이렇게 좀 예쁘게 해주고 약간 아까 효과 살짝 주고 창 크기 변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창 크기 변화 주면 살짝 사이즈 바뀌잖아요. 이렇게 반응형 웹처럼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조금 연결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이 이후에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까 처음에 페이지 요청되자마자 실행이 돼야 될 게 있으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될 게 있으면 기다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버튼이 눌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물론 이제 모든 버튼 눌림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HTML 자체에서도 그냥 버튼 자체가 눌리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달라지고 막 이런 부분들 있죠. 좀 더 예뻐지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와 스타일시트로 주로 이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짧은 시간에 좀 이해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수업이면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제가 그때그때 다 깊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게 많이 힘들어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도와주는 거지만 잘 모르시면 댓글을 달아두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 질문 꼭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